안녕하세요. 반려견 복합시설 비앙코 이탈리아의 변사원입니다. 비앙코 이탈리아의 오픈을 앞두고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반려견 문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반려견 문화 중심에 서 있는 두 분이시죠.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알렉스, 그리고 행동 전문 수의사 설채연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두 분 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보호자분이나 요즘 이런 문제 행동들이나 큰 이슈들 때문에 수의사분들도 이제 행동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호자분이나 수의사분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많이 모르시겠지만 열심히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상담하고 진단하고 약물 처방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이러면 전문적인 기관이 없잖아요. 근데 해외에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교육기관들이. 그런 기관들하고 네트워크 만들어갖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스포츠 중에 개념 원반으로 하는 활동 있잖아요. 그런 해외에 스카이헌즈라는 대회가 있어요. 그런 대회를 한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하고 아시안 챔피언십을 열기로 해서 그 준비를 하려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비강압적 교육이라는 표현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저희들도 익숙치 않은데 어떤 방식인가요, 알렉스님? 비강압이라고 하면 강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강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물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를 교육하면서 개를 때린다든지, 심하게 얘기하면 하다못해 뭐 소리를 지르고 찌르고, 뭐 흔히 개들이랑 산책해도 줄로 당기고 이런 것도 물리고 강압인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서 행동을 제한을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교육을 하고 또 반려견과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런 교육이 비강압 교육입니다. 우리 보호자들이 어떻게 보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유죠. 그 이유를 교육으로 푸는 거죠. 비강압적 교육에 대한 설수의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수의사니까 수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강압적 교육, 훈련의 단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육체적으로 제가 실제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 봤던 건데, 강압적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쓰던 초크 체인이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목을 쪼는. 그러면 미국에서 그걸 많이 쓰다가 여기 만져보면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이 기도가 다쳐서 평생 기침을 하고 살아야 되는, 수술도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봤고요. 그리고 뇌 쪽으로 보면 사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압적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억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을 강아지들이 습득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비강압적 교육,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찬을 통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고 아이들한테 육체적 가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 행동심리 치료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행동심리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동물의 정신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 정신과 전문의가, 행동 전문의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 사람 정신과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에는 사람의 모든 행동과 감정은 뇌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전 이거를 사람을 동물로 바꿔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분명히 뇌가 아프거나 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 행동, 공격성이나 불안 심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들한테 이런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죠. 근데 지금까지 했던 트레이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이 심리 상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이런 약물 처방이나 전문 상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정신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사건, 사고 소식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반려견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도 보고 있는 게, 사실
동물이 사람을 문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동물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예전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반려견에 대한 그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게 언론 노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거죠. 또 일례로 제가 수의대에 처음 입학한 한 15년 전만 해도 반려견이란 말을 한 번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애완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인식이 높아져서 이제 반려견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런 사고들이 나오는 게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좀 더 높이고, 대신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원인 자체가 보호자분들이 너무 강아지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호자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 아이들의 심리, 그리고 뭐 언어, 그리고 배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법적 제도 이런 거보다는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공격성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입마개가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모든 개들한테 입마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비반려인들도 입마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입마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필요한 개들도 있지만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느낌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먼저 문화가 돼야 되는 게 선행사건이고, 그게 밑둥 빠진 그 밑둥을 맞는 방법입니다. 물이 더 이상 새지 않게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교육이 되게끔 사회적으로 좀 더 인식을, 교육에 초점 잡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게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바로 적용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잡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해 보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